며칠 전 뉴욕의 한복판 어느 고층 빌딩 옥상에서 열린 파티는 말 그대로 핫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로 DJ가 신나게 비트를 쏘아 올리고 한국 음식 트럭이 옥상 가장자리에 줄지어 서서 다양한 한식을 내놓고 있었죠. 사람들 손에는 떡볶이와 김밥 같은 한국 길거리 음식이 들려 있었고, 파티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순간 흥미로운 노래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블랙핑크의 로제가 발매한 신곡 아파트였죠. 이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뉴욕의 젊은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사에 나오는 한국어 단어와 문장들은 낯설게 들릴 법도 한데 놀랍게도 아파트라는 제목과 그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온 거예요. 노래가 끝나고도 사람들은 왜 한국 아파트 생활이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거지? 라며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너무나 익숙한 일상인 아파트 문화와 술자리 게임이 어떻게 글로벌 팝 아이콘 로제의 곡을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문화 충격을 주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곡이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파트 생활과 술자리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뉴욕 파티에서 사람들이 로제의 아파트를 들으며 흥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국의 일상적인 아파트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사실 한국에서 아파트라는 공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일어나는 장소예요. 이곳에서 이웃과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며 소소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아파트에서 간단하게 파티를 열고 술자리 게임으로 서로의 친밀감을 쌓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아파트라는 제목의 곡이 발매되었을 때 처음엔 외국 팬들이 이 단어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신비로움 덕분에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이 곡에서 로제는 한국인들이 느끼는 아파트 생활의 친근함과 독특한 분위기를 그려냈고, 외국 팬들은 이 낯선 공간에 자신을 투영하며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특히 가사 속에서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나 주방에서 들리는 요리, 냄새 같은 일상적인 디테일들이 한국에서의 아파트 생활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제의 음악이 흐르는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 외국 팬들이 한국 아파트 문화가 어떤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라며 열광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에게 아파트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소통과 교류의 상징으로 다가간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마치 한국식 아파트 라이프가 새로운 쿨한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요. 이제 우리는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가 단순히 한국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공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제의 아파트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이 곡이 해외에서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목부터가 한국적인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팬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 곡이 틱톡을 통해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틱톡에서는 수많은 해외 팬들이 아파트의 멜로디와 후렴구에 맞춰 댄스 챌린지를 찍거나 한국식 술자리 게임을 따라 해보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파티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죠. 틱톡에서 가장 인기를 끈 것은 바로 한국의 다양한 술자리 게임들이었어요. 해외 팬들은 눈치게임, 딸기게임 369 게임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술자리 게임에 빠르게 매료되었죠. 처음에는 게임 규칙을 잘 몰라서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게임 도중에 웃음을 터뜨리는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딸기 게임의 경우 딸기가 좋아 라는 귀여운 외침과 박자를 맞추는 규칙이 있는데, 이를 처음 접한 외국인들은 왜 딸기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거지? 라며 어리둥절해했어요. 하지만 게임 규칙을 배우고 나서는 그들도 점차 리듬을 맞추며 즐거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친구들끼리 한국 술자리 게임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임들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에서의 술자리 문화가 가진 따뜻한 정서와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모여 게임을 하며 서로를 챙기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문화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돌아가면서 건배 제약이나 짠할 때 서로 눈 마주치기 같은 작은 습관들은 한국의 정이 담긴 소통 방식이에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한국식 술자리 게임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고도 독특하게 다가간 거죠. 이 외에도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가진 독특한 매력 역시 해외 팬들을 사로잡은 요소였어요. 한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히 집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일상의 즐거움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이웃들과 함께 식사나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친구들을 초대해 홈파티를 열기도 하죠. 실제로 한국의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나 단지 내 카페, 작은 공원 등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 이웃 간의 관계를 쌓고 소통을 즐기며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주거 문화에서는 이웃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식 아파트 생활이 가진 따뜻함과 사람 간의 연결고리가 그들에게는 이색적으로 느껴진 것이죠. 로제의 곡 아파트에는 이러한 한국 아파트 생활의 특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가사 중에는 밤이 되면 아파트 창문마다 켜지는 따뜻한 불빛들이나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소한 웃음소리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 장면들이 한국의 아파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늑하고 정겨운 느낌을 전달해줍니다. 외국 팬들은 이 가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아파트 생활이 단순히 집에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 곡의 배경에는 현대인들이 도시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외로움과 소소한 즐거움이 함께 담겨있죠. 많은 이들이 고층 아파트 속에서 개인의 공간을 가지며
웃으며 살아가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이나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잔잔한 정서를 중요시하는데 로제는 이 노래를 통해 그런 소소한 순간을 표현하려 했던 것 같아요. 외국의 팬들 또한 혼자 있는 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이라는 가사에서 자신만의 경험과 감정을 투영하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술자리 문화와 게임을 경험한 외국 팬들 중 일부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SNS에서 이제 한국의 술자리 게임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서울에 가고 싶다거나 한국에서 친구들과 아파트에서 홈파티를 열고 싶다는 댓글을 남기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로제의 아파트는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면서 해외 팬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셈입니다. 결국 아파트라는 곡은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를 전하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리고 있어요. 이 곡을 듣는 외국 팬들은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느끼는 동시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도시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소소한 즐거움 또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로제는 이 곡을 통해 한국 아파트 생활의 따뜻한 매력과 함께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일상 문화가 이제는 글로벌 팝 문화 속에서 새로운 스타일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색다른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단순한 일회성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아파트와 술자리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외국 팬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특히 뉴욕, 런던, 파리 같은 대도시들에서는 이 곡의 영감을 받아 K-아파트 파티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파티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파티들은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곳곳에 한국적인 소품을 배치하고 한식 푸드트럭이나 간단한 안주를 제공하며 한국식 술자리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꾸며졌죠. 이런 파티들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아파트 파티를 경험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파티들은 로제의 아파트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재현하며 독특한 경험을 제공했어요.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아파트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순간이었는데 팬들은 가사 하나하나를 함께 따라 부르며 마치 한국의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들은 이 노래 속 가사에 담긴 한국의 일상적인 정서를 느끼며 자신만의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나 외국 팬들이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체험하면서 몇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샷 문화는 의외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종종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잔을 채워주면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의미로 한 번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샷 이라고 외치며 한 번에 술을 마시는 문화가 익숙한데 이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압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일부 외국인 팬들은 처음 이 문화를 접하면서 술을 강요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영국 팬인 제시카는 친구들과 함께 런던에서 열린 K-아파트 파티에 참여했어요. 파티 초반에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한식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참 파티가 진행되던 중 친구들이 제시카에게 술을 따라주며 원샷 를 외쳤어요. 그녀는 이 순간을 조금 당황스럽게 느꼈습니다. 제시카는 술을 즐기는 편이지만 평소에는 천천히 마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파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이후 제시카는 한국인들은 술을 강요하는 문화가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다행히 한국 팬들이 적극적으로 이 오해를 풀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 원샷을 권하는 문화가 단순히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하나의 놀이 문화임을 설명한 거죠. 한국에서는 상대방이 술잔을 채워줄 때 예의상 함께 한 잔 마시면서 친밀감을 쌓아가지만 이는 절대로 상대방을 억지로 마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한국 팬은 한국에서는 술을 즐기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만약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면 가볍게 웃으면서 거절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제시카와 같은 외국 팬들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풀리면서 외국 팬들은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를 챙기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는 자리가 바로 한국의 술자리 문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제시카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가진 따뜻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온라인에 처음엔 술을 강요하는 문화처럼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서로를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문화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거절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자신의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K-아파트 파티에서는 한국식으로 작은 테이블을 중심으로 바닥에 둘러앉는 좌식 문화가 등장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 큰 테이블에 둘러앉거나 스탠딩 파티 형식으로 파티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파티에서는 특별히 한국식 좌식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바닥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참가자들이 그 주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술과 안주를 즐길 수 있게 했어요. 처음에는 바닥에 앉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앉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라며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막상 앉아보니 오히려 더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미국인 참가자 중 한 명인 마이크는 좌식 파티에 참여한 뒤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게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의자에 앉아있을 때보다 친구들과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고 마치 어릴 때 가족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느낌이었어요. 라며 좌식 문화의 매력을 발견했다고 전했어요. 좌식 문화는 한국의 아파트 생활에서 꽤 흔한 모습입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작은 탁자에 모여 앉아 따뜻한 국물 요리와 간단한 안주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한국의 일상적인 풍경이죠.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좌식 문화지만 이를 경험해본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아파트 생활이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쌓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의 아파트 문화와 술자리 문화를 체험하면서 단순히 노래 한 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단순히 음악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색다른 경험을 찾고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이제 외국 팬들은 단순히 로제의 노래를 듣고 즐기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아파트 문화와 술자리 문화는 단순히 한국인들만의 것이 아닌 세계적인 공감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소중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상적인 아파트 생활과 술자리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라는 곡 하나가 계기가 되어 시작된 이 문화적 확산은 뉴욕, 런던, 파리 같은 도시들에서 열리는 K-아파트 파티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고 이제는 단순히 팬덤을 넘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특히 외국 팬들이 이러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원샷 문화나 함께 잔을 채워주는 예의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지만 한국 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준 덕분에 술자리에서 잔을 채워주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외국에서는 주로 개인이 각자 마시는 문화가 익숙한 반면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잔을 먼저 챙겨주고 함께 건배하며 유대감을 쌓는 것이 하나의 소통 방식이죠. 이를 알게 된 외국 팬들은 한국의 술자리 문화 속에 담긴 배려와 따뜻함에 감동받았고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보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에 의미를 두는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아파트 문화 역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외국 팬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다가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단순히 개인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공동체처럼 기능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친밀감을 쌓는 것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낯선 경험일 수 있어요. 특히 대도시에서는 이웃과 교류하는 일이 드물고 아파트는 그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장소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 생활에 담긴 따뜻한 공동체 의식은 외국 팬들에게 큰 신선함으로 다가온 겁니다. 아파트의 가사에는 이러한 한국적인 아파트 생활의 분위기와 감정이 잘 녹아 있습니다. 로제는 이 곡에서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불빛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소한 소리들, 혼자이지만 누군가와 연결된 듯한 느낌을 노래했죠. 이러한 장면들은 한국에서의 아파트 생활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팬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마치 한국 아파트에 사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느꼈을 법한 감정들을 떠올리며 공감하게 되었어요. 즉 이 노래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까지 건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한국의 아파트와 술자리 문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외국 팬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로제의 아파트가 처음에는 그저 좋은 음악으로 들렸지만 곡에 담긴 한국적 정서를 알게 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특히 언젠가 한국에 가서 아파트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거나 한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진짜 한국식 술자리 파티에 참여하고 싶다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인 변화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 거죠. 또한 이러한 문화적 확산은 단순히 젊은 팬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생활과 술자리 문화가 가진 따뜻함과 배려의 가치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사는 한국의 문화가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는 현대사회의 신선한 해답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파트 생활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발견하며 한국의 주거 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러한 가족 중심의 아파트 생활이야말로 단순한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한국적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 때문에 외국 팬들에게는 매우 이색적이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로제의 아파트는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한국적 정서와 가치관을 글로벌 팬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 곡은 한국의 일상적인 아파트 생활과 술자리 문화를 단순히 문화 콘텐츠로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 속에서
공통의 감정과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가깝고 친근한 나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가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존중하며 즐기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일으킨 작은 문화적 물결이 더 큰 파도로 퍼져나가 한국의 소소한 일상들이 세계인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바라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일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우리만의 특별한 정서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K-팝의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K-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세계적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변화는 우리가 더 많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소개해드릴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아파트 문화나 술자리, 게임 또는 다른 한국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